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월 300만 원을 받으면서 직장 적성에 맞지 않아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거가 얼핏 보면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긴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꿈을 찾아서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곳에 뭔가 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패착이 될 수 있는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뭐 금전적인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현재 월에 한 300만 원이면 연간 3,6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최소 뭐 1, 2년 동안 소득이 거의 없거나 크게 줄어들고, 이제 최대 3년까지 6학기를 하면은 거의 한 1억 원의 어떤 소득이 이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또 생활비나 학비나 기타 기회비용 또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특히 뭐 20대에서 30대 후반이라면 노후자산 형성이나 경력의 축적 측면에서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에서 뭐 대학원 3학년 즉 6학기 과정을 진학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학교의 전공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등록금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인데, 전국의 이제 평균 대학원의 경우에 연간 약 4, 500만 원 정도로 3년 동안 한 2,4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비가 되고, 이제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는 한 학기당 뭐 500에서 700만 원 정도로 6학기 기준에 3,000에서 4,200만 원 수준이 되고요. 공대나 의료계열 등 일부 고비용 전공은 한 학기당 800만 원 이상으로 6학기를 하면 4,800만 원 이상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입학금이나 학생회비나 교재비나 논문비 등 이제 기타 비용이 추가되고, 또한 생활비를 고려하면 서울 기준에 월에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 동안에 뭐 3,600만 원에서 5,400만 원 이상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 결국 등록금과 생활비를 합친 총 비용은 평균적으로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에 이를 수 있어서 대학원 진학을 결정할 때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이 직장이나 적성 문제를 또 해결해 줄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인데, 대학원에서 배우는 전공이나 연구 분야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커리어와 직결되지 않을 수 있고요. 졸업 후에도 새로운 분야에서 적성을 찾지 못하면 결국 다시 직장을 옮기거나 진로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대학원에 좀 도전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뭐 일을 할 때 그걸 다 이런 시간이나 투자금 개념에서 회수하기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서 저는 그냥 이제 그만뒀었는데, 즉 대학원 진학 자체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되리라는 보장이 절대 없고요.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업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닌 것이죠. 특히 뭐 요즘은 석사나 박사학위가 과거처럼 뭐 취업 보장이나 높은 연봉으로 바로 연결되지가 않아서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또 졸업 후에도 직무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경력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일부 전공에서는 학문적 연구 중심의 교육과 실무 경험 사이의 괴리가 커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과 맞지 않을 때 졸업 후에도 취업난을 겪습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사람들이 기존 직장을 포기하고 진학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이나 경력 공백이 또 겹쳐서 졸업 후에도 취업난을 겪죠. 졸업 후에도 바로 사회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백수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은 단순히 개인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위의 시장 가치나 산업 구조나 뭐 채용 트렌드나 이런 구조적인 요인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할 때는 학위 취득만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경력 공백이나 시장 경쟁력이 문제인데, 특히 취업 시장에서 최근 뭐 1, 2년의 공백이 경력 평가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줄 수가 있고, 대학원에서 연구 외에 다른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졸업 후에도 취업 경쟁력에서 불리해질 수 있죠. 결국에 뭐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애매한 전공이나 뭐 실무와 연결되지 않는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도 취업 시장에서 뭐 경쟁력이 부족해서 다시 경력이 사라지는 후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뭐 처음에는 뭐 직장에서 적성 문제나 새로운 도전을 이유로 대학원을 선택을 했는데, 뭐 졸업 후에 현실을 마주하면 뭐 학위만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경력이 이제 공백이 굉장히 커지는 거니까
이런 시간상의 경제적 손실이 겹쳐서 이때 후회와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사례가 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위의 어떤 시장에서 바라봐주는 가치와 산업 구조나 이런 실무와의 괴리가 굉장히 커서 구조적인 요인과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결국 대학원 진학이라는 게 안정적인 보장이라는 기대가 반드시 맞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 심리적인 만족이나 직무 적성의 균형 문제가 있는데 직장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회피를 하면 이게 사실 일을 하면 아시겠지만 어떤 산업군에서 일을 하던 그게 이제 내가 노동을 주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그 계약 관계에서는 적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뭔가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강제성을 띠는 어떤 일들은 항상 적성에 맞지 않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도전에서도 뭔가 비슷한 적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문제의 핵심이 적성인지 이 업무 환경이나 조직 문화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대학원으로 도피성으로 간다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원래 다니던 직장의 이 적성 문제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힘든 곳이라는 것이 좀 현실인데 무슨 얘기냐면 업무의 강도나 조직 문화나 상사와의 갈등이나 장시간 근무하는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겹치면서 이렇게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보다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찾아서 뭔가 이데아가 있을 것 같은 대학원에 가면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이런 대학원이나 이직을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직장을 떠나서 대학원을 가더라도 그 선택이 반드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힘든 현실에서 도피하다가 더 큰 후회를 겪는 경우가 많죠. 월에 뭐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현재 직장을 때려치고 대학원에 간다면 그런 선택이 단순히 적성을 피하는 단기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경제적 손실과 경력 공백과 불확실한 결과라는 삼중 리스크를 동시에 안게 될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하면서도 현명한 접근은 대학원 진학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뭐 이제 적성을 분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적성에 따른 학위를 받았을 때 커리어 로드맵이나 재정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뭐 재직 상태에서 야간이나 온라인 과정이나 단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경험을 해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월에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을 그만두는 게 단순히 한 달치 월급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쌓이는 경력과 미래소득의 가치가 통째로 포기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월에 300만 원이면 아까 말했듯이 연간 3,600만 원이고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고 2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 되거든요. 여기에 뭐 승진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임금이 상승될 수도 있고 보너스나 뭐 퇴직금, 연금 같은 이런 경력에 따라 누적되는 혜택까지 고려하면 단순 월급 이상의 약 8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에서 쌓이는 실무 경험과 경력 평판은 단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커리어의 어떤 자산이 되고요.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미래 기회까지 동시에 포기하는 매우 큰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에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은 이런 직장을 20년 동안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력과 미래소득을 약 8억 원 정도로 환산을 할 수 있어요. 이 금액을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생각을 해보면 연애 한 4% 수익률로 운영할 경우에 연간 약 3,200만 원 정도의 이 현금 흐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창출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즉 지금 직장을 그만두는 단순히 월급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20년 동안 쌓이는 경험이나 뭐 앞서 말한 승진 기회나 퇴직금 등 경력까지 이런 혜택까지 포함하면 실제 가치와 수익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단순한 대학 진학이나 직장 변경 결정이 생각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인간은 사실 결국에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어 있게 좀 뇌 구조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선택은 확실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퇴사하는 것을 1년 더 뒤로 늦추고 3년만 일하는 거를 5년 뒤로 늦추고 그걸 계속 늦춰가면서
자산을 모아가는 방법이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부자가 되는 길은 돈과 시간을 같이 사면서 그것의 어떤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에서 지금 월 한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적성이 너무 안 맞아서 때려치고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면 인생을 조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